네, 오늘 빛나는 당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철현 국회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수시갑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시고 또 재선 국회의원이신데 예. 많은 분들이 민선 6기 여수시장으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대표 낭만 도시 하면 또 여수 밤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중앙 공무원을 하다가 여수 2013년도에 여수에 내려와서 변호사 하다가 이제 시민들 선택으로 시장이 됐는데요. 그때 한참 우리 장범준 씨의 여수 밤바다 노래가 유행을 했었어요. 혹시 한 곡? 저는 노래는 좀 못하는데. 여수 밤바다 이거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13년도에 선거운동 온다고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실제 밤바다를 볼 수 있는 아무런 음식점이나 뭐 없어요. 없고 네. 연동체구 연동천변에 그냥 포장마차가 쫙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뭐냐, 여수 밤바다 보고 밤바다 보러 왔더니 밤바다는 없고 말이지 무슨 뭐 천만 보인다 이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 되고 나서 여수 낭만 밤바다 낭만 포장마차를 처음 만들었거든요. 낭만을 주제로 해서 예. 낭만 포차도 만들고 낭만 버스킹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낭만 밤바다 요람선, 예. 또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 이런 걸 개통을 하면서 여수가 관광으로 대박이 나고 연간 1,300만 이상이 오는, 한때는 1,500만 명도 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양 관광의 대표 도시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네, 멋진 바다가 있긴 했지만 예. 좀 누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좋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네. 이제 2012 세계 여수 세계 박람회 하면서 뭐 전용 도로도 생기고 또 KTX도 오고 또 수많은 숙박시설 생기고 또 여수는 원래 바다가 아름답고 또 섬들이 아름답고 또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참 좋은 관광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 부족으로 좀 안 오던 관광객들이 예. 몇 가지 정말로 지역에 맞는 컨텐츠를 공급해 줬더니 엄청나게 쏟아져서 네, 여수가 관광으로 대박이 났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여수 낭만 밤바다가 시작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전남 동부권에서 유일한 재선 의원이십니다. 예. 지난 6년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초선과 또 재선 때 어떤 성과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뭐 어떻게 운 좋게 동부권 5명 국회의원 중에 저 혼자 재선이 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이제 다 초선들인데 네 분 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열심히도 했지만은 아무래도 또 이 도민들이라든지 우리 당원들의 요구에 맞게 예. 이재명 호남 민주정권 창출을 위해서 정말 몸을 던졌는데 그것이 평가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6년 동안 모두 다 농해수위에서 근무를 일하고 있거든요. 네. 여수는 이제 뭐 바다를 낀 도시기도 하고 또 해양 관광, 해양 수산업, 또 해양 운송, 항만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시돼서 제가 여수 생기고 처음으로 이제 농해수위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제일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 여수 박람회법을 바꿔서 박람회를 공공하려 할 수 있게. 예.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라든지 이런 정부에서는 이것을 팔아서 없애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법을 바꾸어서 국가기관인 항만공사에서 인수해서 공공개발한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 또 뭐 최근에는 저희들이 3,658억 원의 그 선투자금을 일시상환하라고 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가했는데 이재명 정부 공약에다가 넣고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10년 분할 상환으로도 바꿨거든요. 그런 것하고 여순사건법 제정을 해서 예. 73년 만에 우리 여순의 하늘역 풀게 된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고, 또 수산 관련 각종 뭐 법을 제정을 해서 어민들의 여러 가지 소득 증대라든지 환경 개선 이런 것들에 앞장서고 있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데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더 해야죠. 예, 아무래도 도민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원님은 전남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을 하시면서 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처음 그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셨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14년부터 18년까지 여수시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성남시장을 2번째로 할 때예요. 네. 같은 민주당 시장으로서 단체장들로서 교류가 있었는데 본격적인 교류는 제가 시장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 원외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경기도지사였거든요. 예.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단체장으로서 저하고 정치 철학하고 신념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급속히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를 좋아하게 됐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21년도에
민주당 재선 경선 때 함께 하자고 그래서 흔쾌한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됐고 21년 그때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는 전남은 워낙 이낙연 총리가 뭐 대세였으니까 예. 10명 국회의원 중에 저 혼자 이재명을 하게 됐고 네. 또 아쉽게 뭐 저희가 이제 본선은 됐습니다만 실패했지만은 또 이번에서도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또 더 열심히 도당위원장 열심히 뛰어서 이재명을 당선시키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요. 가분한 평가기도 하고 예. 또 한편 또 어깨도 무겁고 이게 저희도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일은 또 반어법이라고 봅니다. 예. 또 이번 대선에서 전남의 경우는 전국 최고 득표율로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굉장히 앞장섰습니다. 그렇죠. 예. 전남이 농수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뭐 에너지라든지 첨단 산업 등 새로운 기회가 지금 앞에 펼쳐져 있다고 보이는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전남의 좀 새로운 먹거리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전남은 정부에서 이제 수산업이 가장 왕성한 데입니다. 바다도 많고 섬도 예. 많고 또 더 나가서 농지도 제일 많고 농민도 제일 많고 또 농지 소출량도 광역 시도 중에 제일 많아요. 농업 농촌이 이제 지속 가능해야 농어촌이 지속 가능해 전남도가 유지가 되는데 네. 지금 추세로 가다 보면은 농가당 소득이 농업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도 젊은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20, 30년 지나가게 되면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전남의 농촌이 다 없어집니다. 어촌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전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남이 어떻게 하면 농어촌에 사람이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에너지밖에 없어요. 해상풍력 또 영농형 주민들이 참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 이런 것들로 농업의 소득을 올리면서 살 수 있게 해줘야만이 전남 농어촌이 지속 가능하고 그래서 전남 유지가 됩니다. 네. 제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 대선 때 공약으로 넣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어떻게든 저희들이 전남이 신재생 에너지 중심 도시가 되고 또 광주의 AI 허브 도시 광주와 연계해서 전남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좀 어떻게든 밑받침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전남이 지속 가능하고 미래에 대한민국에 뒤처지지 않고 예. 앞장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뭔가 좀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요즘 지역 소멸 위기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뭐 신안에서 햇빛연금, 바람연금 하는데 네. 그렇게 연금 받는 면은 인구가 안 줄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예. 이제 지금 농촌에 계신 우리 농민들께서 농사짓는 땅 위에 영농형 태양광을 함께 하게 되면은 농업의 소득이 올리잖아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받게 되면 네. 새로운 인구들이 들어오게 되고 계속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게 전남의 뭐 지속 가능 생존을 걸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네. 것이고 정부에서도 지금 공약으로 반영되어 있고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게 또 우리가 또 뭐 이번 대선 때 득표율도 1등을 해서 밀어줬으니까 확실하게 지원을 받아서 전남이 선점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전남이 네. 미래가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질문 드리는 동안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전남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허브가 돼야 되고요. 우리 풍부한 해상 풍력하고 또 농민들이 농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주민들이 함께하는 영농 태양광과 관련돼서는 좀 특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육성을 해서 사람들이 재숙해서 농어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남의 기간 산업은 동부에 있는 제철, 광양의 제철하고 요새 석유화기거든요. 네. 이것이 전남 국서 수입의 7, 80%를 차지합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건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고사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대선 공약에 넣어서 경쟁력 회복하겠다고 이재명 정부 약속을 하고 있고 예.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동부권의 제철과 석유화학 산업을 살려서 기본을 유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워낙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기도 하고 없어져서는 안 될 산업이죠. 네.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 뭐 정부에서 살리겠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은 기본적으로 살려야 되고요. 북구강로 개척과 관련돼서 또 우리 여수 광양항을 동부가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함께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자세한 것은 좀 더 기회가 있으면 예. 후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빛나도가 좀 시간이 한정돼 있다 예. 보니까 말씀을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이재명이 5년 동안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그래도 원조 친명이기도 하고 대통령과 예. 제일 말이 잘 통하는 제가 앞장서면 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믿음이 있고요. 네.
그럴 기회를 좀 가져서 열심히 해볼 그런 계획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오고 계시는지 말할 기회는 사실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짧게 도민분들께 지금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 6월 3일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와 성원으로 이재명 정부 하여튼 출범에 앞장서서 최고의 공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도당위원장으로서 전남에 최고 득표율을 견인했으니까 이재명 정부로부터 전남도가 최고로 지원을 받는 데도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좀 바쁘게 지내셔야 우리 전남 도민들, 광주 시민들 굉장히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주철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